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행운 패밀리 분들께서는 혹시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저는 뭐 먹을지 고민하다 귀찮기도 해서 배달 음식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짜장면, 짬뽕, 간짜장, 탕수육 이렇게 4가지를 고르고 그리고 결제창을 켰는데 흠칫 놀랐습니다. 총 금액이 45,000원이 뜨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탕수육은 미니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제 뭘 시켜 먹으려면 3만 원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하는 배달 음식 3만 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뚝딱 하던 시절은 정말 머나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느끼는 물가 상승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음식이 뭘까요? 저는 단연코 짜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짜장면, 이 한 그릇에 서민 경제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5,000원, 비싸도 6,000원 하던 짜장면이 이제는 7,000원은 기본이고 어떤 곳은 9,000원 가까이 받는 곳도 있어요. 만약 이 물가 상승을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속도에 비유한다면요. 예전에는 시속 40km로 슬금슬금 오르던 물가가 지금은 엑셀을 밟자마자 시속 100km로 확 치솟는 느낌이랄까요? 그만큼 우리가 체감하는 속도는 훨씬 빠르고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만 봐도 외식 물가는 무시무시합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속해서 웃돌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장바구니 물가도 오르지만 특히 시장에서 사 먹는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외식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사장님들이 갑자기 폭리를 취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원가를 한번 분해해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나 식재료 가격입니다. 돼지고기, 양파, 춘장, 밀가루, 짜장면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가 비싸지 않은 게 없어요. 특히 요즘처럼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농산물 가격은 널뛰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양파 몇 망 사서 쟁여두면 든든했는데 지금은 사두고도 불안할 지경이죠.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건 단순히 경제 논리를 넘어선 자연재해급 충격파입니다. 하지만 식재료 가격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인건비와 운영비의 동반 상승입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 가게 월세,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까지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메뉴판의 가격을 올려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비용 중에서도 가장 큰 폭탄이 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시켜 먹는 배달비가 3,000원, 4,000원씩 붙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바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앱을 켜서 음식을 주문하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용이 있습니다. 주문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달비까지. 이 모든 비용을 사장님과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하는데 사실상 사장님들의 부담이 엄청납니다. 음식 가격을 7,000원으로 책정해도 플랫폼에 떼이고 배달 대행사에 돈을 내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남는 게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저는 징검다리 지뢰밭 같다고 비유하고 싶어요. 사장님들은 이 지뢰밭 같은 수수료와 비용을 피해가며 겨우겨우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폭탄을 맞는 것처럼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폭탄의 파편은 고스란히 소비자, 즉 우리들의 지갑에 튀게 되는 거고요. 짜장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비단 중화요리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소확행이라고 부르던 것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던 것들마저도 이제는 사치가 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마시는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을 보세요. 한때 밥값보다 저렴했던 커피가 이제는 4,000원, 5,000원을 넘어 6,000원대까지 진입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에 8,000원짜리 국밥을 먹고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 벌써 13,000원이 하루 식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틀이면 26,000원, 닷새면 65,000원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과 커피값이 매달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소리 없는 도둑이나 마찬가지죠. 더 심각한 건 삼겹살 같은 외식 메뉴예요. 예전에는 월급날 온 가족이 가서 배 터지게 먹던 삼겹살이 이제는 1인분에 15,000원은 기본이고 2만 원에 육박하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4인 가족이 외식으로 삼겹살을 먹으면 고기만 5, 6인분에 밥, 냉면, 술 한 병만 시켜도 10만 원을 훌쩍 넘겨버리죠. 삼겹살 회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기업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지경입니다. 외식 물가 폭등의 원인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얼굴은 공급 측면의 비용 인상입니다. 원자재값, 인건비, 물류비, 임대료, 수수료 등 사장님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들이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죠. 다른 한 얼굴은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뉴스를 접하고 주변 가게들도 가격을 올리는 걸 보면 사장님들도 나도 지금 안 올리면 손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나만 빼고 모두가 우산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랄까요? 불안감에 휩싸여 가격을 올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 물가 상승의 몫은 고스란히 우리들의 어깨 위로 얹어집니다. 비싼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변화의 모습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가계 경제의 잔인한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있거든요.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죠.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외식과 배달입니다. 가족끼리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까처럼 3만 원짜리 배달 음식을 2주일에 한두 번만 시킨다고 해도 한 달이면 6만 원에서 12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마트에서 고기나 식자재를 사다가 집에서 구워 먹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계산이 서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가정이 밀키트나 대용량 포장 상품으로 눈을 돌립니다. 식자재 마트의 대용량 삼겹살, 대형마트의 할인 코너는 이제 현명한 소비자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눈물의 생존 전략인 셈이죠. 또 하나의 변화는 점심 도시락 문화의 부활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오늘 점심 뭐 먹지가 아니라 오늘 도시락 뭐 싸가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구내 식당이나 저렴한 백반집을 찾아 헤매는 런치플레이션 난민이 되기보다는 불편해도 도시락을 싸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리던 작은 여유와 인간적인 교류마저도 돈 때문에 포기하게 만드는 슬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서민 경제의 고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물가는 언제쯤 잡힐까요? 사실 단기간에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오른 인건비나 임대료는 쉽게 내려가지 않거든요. 설령 식재료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이 비용의 덧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 돈의 흐름을 억제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식재료의 가격 변동폭을 줄이려고 하죠. 마치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려고 방파제를 쌓는 것과 같은 노력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물가 상승률의 둔화입니다. 가격 자체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오르는 속도라도 느려져야 숨통이 트이니까요.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가격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어려운 물가 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려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비교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치킨이라도 어떤 앱에서는 배달비가 2,000원이고 어떤 앱에서는 4,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쿠폰이나 할인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수고요. 정보가 곧 돈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는 것까지 이렇게 머리를 써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죠.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식 물가 폭등은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 기업들의 고통,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모두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